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연예인 이민우 씨가 드디어 결혼을 하신다고 하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기까지 좀 복잡한 상황을 그 이제 연애 프로인 이제 살리남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민호 씨를 보면서 느낀 바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리숙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딱 그 본인이 하고 계신 음악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는 되게 뛰어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무대에 오르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겠지만 진짜 멋있는 분이 되겠지만 현재 보고 있는 느낌은 약간 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든가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민우 씨가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나 전체적인 이 살림남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짧은 요 모습들을 통해서 느껴진 바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란 걸 또 하나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이나 뭐 정신분석 그리고 임상심리에 나오는 상담 사례들을 쭉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이제 결혼들이 이제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돌파구로 결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민우 씨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입장일 수 있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현재 삶의 어떤 그런 역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뭔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내가 어느 정도 나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홀로서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나와 원가족 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제3의 뭔가를 들여오는 거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그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둘이서 잘 살 수 있고, 둘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민우 씨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선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부분도 그렇고, 아직 그는 아들로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것을 억지로 좀 조급하게 탈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급하게 갑자기 이제 아버지로 점핑을 하는 거죠. 그냥 결혼을 해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거나 이민우 씨의 그런 마음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어떤 삶의 그런 무게가 부담이 졌을 때 쉽게 뚝 하고 부러질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근데 그 결혼하시는 분은 또 따님이 또 있어.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둘이서 살아도 정말 이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이나 연애를 하신 분, 뭐 지금 동거를 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갑자기 새 가족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전과는 삶의 그런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천천히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하나하나 추가가 되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민우 씨는 굉장히 너무 조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갑자기 아이가 생긴 부분도 그렇고 본인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막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돌파구는 본인이 그것을 온전하게 겪지 않고 본인이 온전하게 뚫어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이민우 씨의 부모님까지 이제 함께 얽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하거나 뭐 지금이라도 뭐 이혼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오히려 그럴수록 진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속도를 늦춰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뭐 나중에는 뭐 기특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방송용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더 속도를 늦춰서 정말 두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저는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고 고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따로 진짜 원룸이라든가 뭐 구축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든 싫든 간에 두 사람이 어떻게든 두 사람 선에서 이제는 이제 독립한 부부니까 독립한 가정이니까 해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 가서 조금씩 도움을 얻던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누군가와 함께 살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가족이기에 앞서서 결국 가족 또한 이제 제3자거든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요. 오히려 이런 정신분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신분석은 그래요. 이쪽 그 임상팀이겠는요.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여러 개의 가족들이 중첩이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모두를 불행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집어 말해서 두 사람이 각자 혼자서 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힘을 합쳐봤자
혼자서도 잘 살 수 없는 두 사람이 합쳐봤자 결국 둘이서도 잘 살지 못하고 갈등이 극에 달하면 어느 순간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제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질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성급하게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우 씨의 이 말이 되게 저는 와닿긴 했어요. 예, 내가 일본으로 갈게라고 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와이프가 되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다, 나는 아이를 한국에서 낳고 싶다고 하신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에 오되 이민우 씨가 지금 원가족에서 나가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를 부모님께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우 씨의 부모님은, 우선 이민우 씨가 연예인이라는 걸 잠깐 놓고 인간 이민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민우 씨의 부모님은 이민우 씨의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어떤 뭔가를 관여한 바가 없어요. 이민우 씨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좋든 싫든 이제 이민우 씨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뭐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본인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본인의 책임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런 처에 뭐 이전에 그 이전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자녀라든가 그런 것도 본인이 이제 친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뭐 김병만 씨처럼 이제 파혼을 한다거나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제 두 분이서 저는 새로 결혼하실 분과 이민우 씨의 그리고 그 가족의 이제 행복을 바라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더 이상 본인이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고, 그 외에 물질적인 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 이제는 독립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민우 씨의 뭐 관련된 사람이가 동생이랑 그렇다면 뭐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월세 내라 할 것 같아요. 약간 미국처럼 저는 그게 오히려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보거든요. 서로 의존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 공간에 대해서 형이 책임을 져야 돼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정신을 기르고 독립적으로 다시 한번 밖에 나가서 뭐 가수 일을 다시 하든 뭘 하든 간에 형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형의 가정을 꾸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너는 너 나는 나를 우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야 돼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와이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요. 지금 너무 기간이 너무 짧아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된다고?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와이프분도 너무 급하게 지금 이제 원 가족과의 결합을 바라고 있어요. 뭐 그것이 뭐 수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제 급해야 되는지 저는 역으로 이민두 씨가 와이프분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우선 내가 자기도 갑자기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서로 그 충격이 있다. 문화적인 차이도 극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일본에서 1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씩 옮기는 거 어떨까라고, 자녀를 한국에 낳는 건 좋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선 이 얘기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에서 낳고 싶다면 우선 그렇게 된다면 나와 자기는 독립적인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끼리 우선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중요한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충분히 내가 이 사람을 현실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를 이민우 씨도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천천히 가야 되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를 하거나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내 결정은 내가 책임지고 앞으로 내가 오롯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그 마음씨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민우 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한 말대로 모든 결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한 말대로 해야지만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밝혔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루트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지금 현재 이민우 씨의 이렇게 약간 좀 빠르게 진행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속도 실행력 있게 속도전으로. 네. 다만 이제 원가족과의 분리는 저는 좀 필수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하고 재밌고 유익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